어제 이 시간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넘겨졌던 대법원 상고심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선고를 받으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정치인 한 명에 대한 평가일 뿐만이 아니라 아울러 우리 정치에 있어 어떤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결이라는 의미까지 어제 설명을 해드린 바 있는데 일단 두 분께서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짧게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는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리가 있다고요? 네.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아니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은 여기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네. 인정 평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의도적으로 사실을 좀 왜곡한 게 아니라 일부 좀 부정확하다. 그리고 다소 과장됐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허위사실 공표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판단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과장돼서 얘기하거나 조금 일부 부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를 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법관들도 다 인정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은 했으나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적극적인 거짓말은 아니다. 소극적인 거짓말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요, 다음번 선거 때 나는 소극적인 거짓말 했기 때문에 나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야. 나는 선거법 위반 안 했어. 선거상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요, 2018년도에 비슷한 건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 상실형 받았어요. 고무담임권 5년 제한됐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징벌적인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고요. 옛날에 그런 분들은 억울해서 이제 어떡하냐고요. 여러 가지 법적 안정성 면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판결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분명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수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요. 적극적으로 자기의 사실을 지금 이번에 재판의 쟁점이 뭐였냐면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왜 숨겼느냐. 그 부분이 재판의 쟁점이었어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표현, 거짓말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제 재판 판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는 것을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오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의 판결은 그런 겁니다. 자유선거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는. 그리고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르면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후보자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토론할 때 그 시간 내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다 보면 저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은 다 표현하지 못하거나 맥락상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법적인 잣대를 모든 것들을 들이대면서 그게 사실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사실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거나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는 이유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후보자들이 나와서 토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곧 표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공표라고 하는 의미는 널리 알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사실을 어떻게 널리 알리느냐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리거나 왜곡된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조항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법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법리를 오해했다고 하는 판결을 한 겁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제 판결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정치인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언론이 더 확실하게 좀 팩트 체크 등등을 하는 역할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 보고 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재명 지사, 그럼 앞으로 이제 대권 가도에 있어서 이제 걸림돌이 없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신문이 조사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에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16일 대법원 선고 판결이 반영되지는 않은 결과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지사에 대한 지지율 29.6%, 이재명
이낙연 의원이죠. 이재명 지사는 15.3%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13.5%를 얻고 있는데 이 같은 결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울신문에서 의뢰해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했습니다. 응답률 9.6%,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장 소장님 의견을 주실까요? 장애물 하나 없어진 거죠. 어쨌든 향후 정치적인 행보를 할 때 상당히 덫이되었던 가장 네. 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애물 하나만 없어졌어요. 장애물 앞으로 한 10개, 20개 더 있습니다.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몫일 텐데 어쨌든 자기를 족쇄고 있던 그런 문제가 해결돼서 상당히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잠깐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알릴 의지가 없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라고까지만 우리가 봤지 그 뒤에 이재명 지사가 한 1분 정도 내가 왜 그런 사실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주장도 하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알릴 의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평관님처럼 이걸 사법적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선거법이 필요 없어요. 선거 과정 중에 많은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검찰 수사도 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의원직 상실형 받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이제 필요 없다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이거야말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표현의 자유 위축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사실을 얘기해야죠. 사실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 다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거짓말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했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유권자의 판단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줬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사법권의 판단이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부분이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논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평론가님께는 이 부분을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두 명의 이강론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구도에 있어서요. 그런데 보면은 두 명 다 사실은 친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구도상으로 보면 그렇죠. 네.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두 이제 사실상 대권 주자에 가까운 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벌써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김경수 지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법적인 판단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넘어야 될 산도 굉장히 많고요. 막상 나중에 가서 대권 구도가 만약에 양자 구도로 이렇게 딱 좁혀진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서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내 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계가 과연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의 시점이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앞서 나가기에는 조금 좀 이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당내 구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내에서 그동안의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대권주자 반열에 넣기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이낙연 의원하고 구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아마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난 다음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대선 열기가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거거든요. 그때쯤 가서 아마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쯤 이제부터 판단의 시점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소장님,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부럽죠. 왜냐하면은 저렇게 대선 후보 지지율 1, 2위 나오는 분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요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이 돼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후보 자체가 없는 야당으로서는 부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